나라 꼴이요. 대통령부터 장관들까지 좀 우습습니다. 장관이 맨날 뭐 불려가고 수석이 한심하게 놀고, 예? 이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뒷꼬리가 되고 이 꼬라지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개판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이 2시간이다. 기강회의가 심각하다. 황교안 대행이 뭐 맨날 기강 잡고 뭐 한다고 하는데 우째 밑에는 이 모양입니까?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최순실 사태로 손을 놓고 있다. 이제 대선도 임박했으니까 고위공무원들은 다음 정권에 어떻게 줄을 설까 해서 고급 정보들이나 전달하고 한마디로 될 만한 사람 주변에 줄을 대고 앉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공무원들은 에라 뭐 위에도 요즘 신경 끄고 어수선하니까 그냥 먹고 놀고 보자. 우리야 뭐 크게 출세할 일도 없지 않냐. 편한 게 좋지. 이 모양입니다. 대선이 지금 빨라지니까 새 정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내놓으란 사람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그냥 놀아야지. 이런 모양인데요. 민간 기업 같으면 2시간이나 점심 먹으면서 나자빠져 있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자, 한 언론이 TV가 카메라를 들고 정부 종합청사로 갔는데요. 11시 30분 인데 점심시간이 되려면 30분이나 남았는데 구내식당을 가보니까 이미 점심을 먹으려는 공무원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을 지켜달라는 안내방송은 남의 나라 이야기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방송이 나와도 12시가 되기 전에 밥 벌써 다 먹고, 그래서 기자가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드셨네요 하니까 평소처럼 먹은 건데 12시 5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외부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 공무원들은 11시 반이면 빨리 밥 먹으러 간다고 발이 바쁘다는 겁니다. 세종시 택시 운전기사, 여기는 이 새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정부 총합청사가 있다 보니까 식당까지 거리가 좀 있는 데도 있겠죠. 택시 운전기사가 그렇게 점심 먹으러 가는 직원들을 태우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항상 11시 반 안 돼서 직원들은 땡 하면 다 나간다는 거죠. 점심에 술 먹는 거는 예사고 아예 공무원증을 가슴에 달고도 술도 먹는답니다. 일찍 점심 식사를 끝낸 공무원은 자유시간을 즐긴다는데 커피숍에서 1시간 수다를 떨거나 당구를 치거나 스크린 야구장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는데요. 스크린 야구장 직원이 맥주를 자주 시켜 드세요. 게임하면서 오전 중에도 남자들끼리. 당구장 직원 일주일에 2, 3일 정도 오는 것 같고 점심시간은 밥을 안 먹고 여기서 해결한다. 사무실 복귀는 느릿느릿 오후 1시가 넘었지만은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느긋하게 자리를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시 40분이 가까워지는 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멀리 식당에 갔거나 오래 점심을 먹었던 공무원들은 이제서 청사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평소에도 이렇게 되냐니까 아니 그런 적이 없다. 그러는데 2시가 돼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합차에서 지금 내렸는데 1시 45분인데 2시까지 점심을 드시고 그러나요 하니까 아니다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나태한 점심시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숨어서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과천에서 좀 있어봐서 알지요. 그런데 세종시로 가가 이거 더 심각해졌습니다. 위에 사람들은 서울 간다고 비우기가 해사고 보통 목요일날 오후쯤 되면 서울로 다 가버리고 금요일날 일정은 서울 일정을 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오후쯤 되면 세종시 청사에 일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목요일날 오후 가서 서울 일정 잡아놓고 금요일날도 서울에서 일 보고 주말도 서울에서 있고 그러고는 월요일날 옵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 둬야 될 건가? 그걸 떠나서 공직자들이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오니까 가장 배짱이 편한 사람이고, 자, 불황의 저소득층은 보름 동안 일을 하러 나갔는데 사흘밖에 일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조업이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건설업 자체가 침체가 되고 새로 투자를 안 하니까요. 건설 수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소득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13%가 급감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고 소득 불평등이 다시 악화된다는 겁니다. 49살 한용수 씨는 8년 전까지만 해도 수제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는데 이제 수제 구두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직업 소개서를 가지만은 한 달에 10일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일당은 10만원이지만 소개비 차비를 빼면 8만원 정도가 남는데 한 달 80만원 벌기도 힘들다는 거죠. 한 씨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 내내 일감을 못 받아서 고시원비는 사정을 이야기에 미루고 방 안에는 반찬도 없이 밥만 먹고 지낸다. 건설일이 너무 없을 때는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는데 식당 일은 일당이 반밖에 안 된다. 이달 들어서도 보름 동안 직업 소개서에 나갔지만은 일감을 받은 것은 달랑 사흘이다. 제조업 이 분야의 구조조정, 건설 불황,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거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몰려있는 건설 현장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고용하는 임시 일용직, 영세 하청 중소기업의 고용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데 식당도 지금 사람 줄이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1월달에서 9월달까지 지난해 소득 하위 20분이 20% 그러니까 1분이죠. 20% 단위로 1분위, 2분위부터 5분위까지가 있죠. 1분위가 제일 소득이 낮은 계층이고 5분위가 제일 소득이 높은 계층입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3.4%가 감소했고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수당 등을 합쳐도 가처분 소득이 10.35%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난해부터 이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위축이 뚜렷하고 저소득 가구의 이 주된 근로 형태인 일용직 일자리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부분, 식당에서 일하는 부분, 그리고 뭐 각종 임시직들 이런 일자리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도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지난해보다도 훨씬 악화된 수치가 올해도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어려워지는 사람이 임시 일용직, 청년 실업자, 중고령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요 앞으로 한 6개월만 더 있어 보십시오. 그야말로 굶어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정치가 개판이 되어서 나라의 통제가 무너지니까 공무원들은 느긋하게 2시간씩 밥을 먹고 이빨을 쑤시는데 지금 임시 일용직들은 이렇게 죽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중산층까지도 이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계부채가 터지고 부동산이 터지면 수두룩해질 건데 누가 이 부분을 수습을 할 겁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요 수습할 사람 한 명도 없고 진정으로 고민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체화된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상류층입니다. 초상류층입니다. 재산 신고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요 호텔에서 밥 먹고 폼 잡고 살아온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무슨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무슨 뭐 육아를 갖다가 하게 되면 어린애들 키우는 데는 노동시간을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해주겠다, 줄여주겠다 이런 소리들 다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무슨 미취학 아동을 둔 뭐 부모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해주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주 52시간을 갖다가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 나머지 시간들을 일자리를 다시 잡쉐어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요 이제 추락해 가고 있는데 제일 밑에 추락한 수백만 명이 당장 견디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요 한마디로 화이트 칼라라든지
정규직 노동자들, 블루칼라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중심을 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미취학 아동을 둔 사람의 노동시간을 월급을 줄이지 않고 해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미취학 아동을 둔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는 거는 맞벌이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맞벌이죠. 한마디로 이 홀 엄마 가정 빼고는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4, 50만 원 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조차도 안 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더 시급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뿔뿔이 고립되거나 흩어져 있는 모래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외면하고요. 항상 목소리를 크게 내는 뭐 30, 40대 주부층이라든지 일하는 엄마층이라든지 또 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쪽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 머지않아 입증될 건데요. 대선 후보들 이 놀고 먹는 공무원과 무너져가는 노가다 계층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십시오.